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데스크 시즌2 진행을 맡게 된 지영은 기자입니다. 아나운서 엄주원입니다. 오늘 노래는요, 쭌쭈닝님이 신청하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 보니까 민호 하나도 교체된 것이냐, 두 분이 이제 슬슬 푸대를 떠나야 될 것 같다, 다 교체인 것 같다, 김민호 하차한 거 맞냐, 네. 낙이 없다, 낙이 없어. 민호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집에 가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낯설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하고 엄주원 아나운서하고 오늘 처음으로 이 합을 맞춰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케미 같은 거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겹치고 뭐 엇박자 내고 뭐 뻔할 뻔짭니다. 겹쳐야 맛이죠. 네, 그렇죠.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질책보다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원 씨 각오 한마디 해야죠. 우선은 민호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민호가 작별 방송 못 하고 와서 좀 아쉬워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종 결정이 그러니까요. 아니었거든요. 민호도 하차하는 걸 모르고 잠시 쉬었는데 네. 갑자기 저로 바뀌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네. 민호 씨 안부는 제가 잘 네. 앞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저는 아직 좀 어색하긴 해요. 민호 어색하죠. 대타로 몇 번 오긴 했는데 네. 아직은 어색하지만 금방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 시즌2는 뭐가 달라졌느냐 궁금하실 텐데 일단 진행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월요일에는 여러분이 또 사랑하시는 윤공주님, 윤효정 기자가 엄주원 아나운서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뉴스 큐레이션이라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나온 그 수많은 뉴스 가운데 이것만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뉴스를 몇 가지 골라오는 코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를 또 전해드릴 거고 또 화제가 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네. 코너는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네, 화요일에는요. 오늘이죠. 정치평론가로 활동하시는 세한대학교의 배종호 교수님이 정치수다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실 거고요. 네. 수요일에는 또 엄주원 아나운서가 준비해서 네, 제가 직접 준비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MBC 타이틀을 달고 나간 뉴스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네. 탑5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서 M보드 탑5. 네. 이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남다른 뉴스가 들어옵니다. 프리데스크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저희가 흡수 통합한 겁니다. 지영훈 기자가 준비했었던, 네, 진행했었던. 네.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가 출연해서 머니톡이라는 코너를 할 거고요. 금요일엔 이선영 아나운서가 요즘 이것이라는 코너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EI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EI. 네. 알겠습니다. 프리데스크 핵심은 뭐니 해도 퀴시트 산책이죠. 네네. 미리 봐야 하니까. 네. 계속되죠? 네, 큐시트 산책은 뭐 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큐레이션으로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뉴스를 챙겨 보시고 네. 그 요일별 고정 코너에서 이번 주의 트렌드를 짚어 보시고 네. 큐시트 산책과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심도 있는 심층 뉴스들을 보시면 뉴스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프로부터 뉴스데스크까지 보시면 더 보실 건 없다.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쵸. 이런 각오로 시즌2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 소식들 간추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에 우크라이나로 진입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격 명령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다음에 이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군 병력 진입을 명령한 겁니다. 네, 오늘 저도 라디오 뉴스 할 때 계속 이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의 옛 영토다. 국민이 자신의 네.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해외 주요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지시 뒤에 군사장비 행렬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댓글 중에서 왜 30분으로 줄었냐. 늘기는커녕 40분이었던 게 왜 30분으로 10분 줄었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시즌2를 맡으면서 역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짧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탁해 부탁드렸습니다. 10분 줄여달라고. 10분이 크잖아요. 네, 준비할 그러니까요. 때. 예. 제 역량이 조금 상승하면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처음에는 20분 하겠다고 했어요.
전 찬성. 그것도 못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부장이 야 20분은 좀 너무하다 이러셔서 그냥 진짜 30분. 그런 댓글 계속 올라오네요. 네. 7시에 하라고. 네, 7시 10분에 일단 네. 하고 네. 제가 용량이 조금 채워지면 10분으로 다시 늘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자, 이게 몇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 이사회는 긴급회의 소집했고요. 뭐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아주 뭐 우크라이나는 지금 굉장히 규탄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사회 긴장감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추경안 관련 소식입니다. 네. 16조 9천억 규모의 추경안 확정이 네. 됐고 누가 언제 얼마나 받게 될까 이게 아마 가장 그렇죠. 관심사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번에 300만 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이 소상공인이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300만 원 네. 받게 332만 명이 네. 300만 원 받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가운데 작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19년이나 20년 같은 달보다 줄어든 경우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홀수요. 모레는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짝수. 25일에는 끝자리 짝홀수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급은 신청 시점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되니까요. 뭐 당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지급도 됩니다. 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전세 노선버스 기사 등에게는 150만 원씩,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에게는 100만 원, 요양보호사에게는 20만 원 지급되는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장구님이 10분 삭제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잘생긴 유세인님. 그리고 오늘님, 김민호 아나운서 항상 응원할게요 하셨고요. 민호 잘 있습니다. 네, 한이님 앞에서 뉴스 전하고 뒤에서 큐시트 산책하면 뉴스 다 본 거 아닙니까? 차라리 소통을 더 해주세요. 네, 그런 글이 많네요. 뉴스 뉴스 하지 말고 푸대 보는 거 아닌데 네. 푸대 뉴스는 맛대로 해라. 뉴스에서 푸대는 푸대 맛대로. 네, 제가 그럼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다 감안해서 큐레이션을 몇 개를 해야 될지도 앞으로 차츰 여러분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뉴스 큐레이션에서는 2개만 골라왔습니다. 왜냐? 대선이 15일 남지 않았습니까? 정치 수다 떨 게 많습니다. 8초 후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종호의 정치수다입니다.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즌2에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개편이 돼서 네. 완전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덕담이, 네. 덕담이. 네. 자, 어제 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뭐 네, 나눌 오늘 얘기가 할 얘기 워낙 너무 많기 많아요. 때문에. 네. 바로 가시죠. 자, 성관이 주간 1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 얘기부터 어차피 오늘 해봐야 되겠죠? 우선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해 주신다면. 어제 뭐 아주 포연이 난무했어요. 네. 지금 이제 법정 TV 토론으로는 첫 번째. 네. 그렇지만은 TV 토론은 세 번째니까 그렇죠. 탐색전 필요 없다. 네. 네. 바로 그냥 파이팅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결렬됐다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TV 토론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역시 예상대로 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매우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윤석열 후보가 보였고 네. 여기에다가 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김만배 녹취록을 가지고 또 매우 거세게 몰아치니까 네, 사실상 협공을 당한 그런 네, 형국이 네. 되다 보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영 대 진영 싸움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때리는가 하면은 또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때리면서도 또 이재명 후보를 매우 때리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격렬하게 붙었는데 지금 보니까 양상이 1차 TV 토론보다는 2차 TV 토론이 더 격렬하게 네, 겹더라고. 2차 TV 토론보다 이제 3차 TV 토론에 더 격렬하게. 앞으로 이제 두 차례 남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두 차례 남은 TV 토론에서는 뭐 칼바람 또 뭐 피바람 그렇게 막 휘몰아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 4위 후보가 1, 2위 후보를 많이 공격했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네.
각 당 인사들은 자기 후보가 다 잘했다 그러잖아요. 100점이라고. 네. 교수님은 후보별 점수를 어떻게 매기세요? 각 당 후보들은 당연히 자기 후보가 잘했다,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럴 수밖에 상대방 후보는 형편없었다, 컨텐츠가 없었다라고 이제 디스를 했는데 네. 제가 뭐 정식 국제 공인 심판 자격은 없지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교수니까 네. 그냥 네 분을 학생으로 생각해서 네. 제가 학점을 매긴다면 네네. 일단 2명의 후보는 F. 2명. 누굽니까? 누굴까요?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한 누굴까요? 명이 누굴까요? 또 한 명은 심상정 후보. 아. 이 심상정 후보는 TV 토론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진보 진영의 강력한 지지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요. 여론조사 지지율 한 2%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계속 독자 완주를 하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정의당의 정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때려야 되겠죠. 보수 후보니까. 근데 진보 진영의 같은 편인 이재명 후보까지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는 상대방 말을 막 자르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규칙을 어겼단 말이에요. 규칙을 어긴 게 뭐냐? 주도권 TV 토론이라고 해도 네. 질문을 하면 반드시 30초는 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막 그런 것도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사회자로부터 또 주의도 좀 받았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네. 저도 심상정 후보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학점은 F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F 네. 윤석열 후보. 네. 윤석열 후보는 왜 F냐? 성적이 형편없어요. 성적은 심상정 후보는 괜찮았는데 네. 이 매너 태도가 안 좋아서 F인데 네. 윤석열 후보는 한마디로 시험 성적이 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안철수 후보가 벼르고 별렀어요. 윤석열 후보가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이른바 좀 썰을 풀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데이터 경제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버버버버. 사실 이 디지털, 이 4차 산업 이런 쪽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완전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 좀 헷갈렸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아무래도 빅데이터 산업하고 그리고 플랫폼 산업하고 잘 그 뜻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좀 했고 또 이제 심상정 후보한테도 털렸어요. 네. 뭘로 털렸냐?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요. 증권거래세 폐지였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맹공을 퍼부었어요.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가 주식 양도세 폐지 언제 시작됐는지 아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심상정 후보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달라고. 예, 이렇게 기억나요. 나와버렸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후보가요. 지난번에 이제 이 주택 청약제도 가지고 한번 안철수 네. 후보한테 완전 털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증권거래세 개념하고 그 양도소득세 주식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깝지만 F 학점을 드릴 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는 A 학점인가요? A 학점은 아니지만은요. 음. 제가 볼 때는 뭐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잘했어요. 왜 잘했느냐? 일단 차분하면서도 네. 자기의 컨텐츠를 차별화시킨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공격을 취하면서도 또 자기의 어떤 비전과 강점을 차분하게 전달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 다 85점 제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네. 이거는 배정호의 점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TV 토론에 대해서 뭐 각계각층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가 아무래도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대들의 평가가 혹시 정리된 게 오늘 있었습니까? 20대의 평가가 네. 공식 여론조사로 나온 건 없는데 네, 고려대학교에 토론회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토론회 동아리 지도 교수가 신지영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표심, 네. 또 분석을 본인의 분석과 덧붙여서 평가를 했는데 누가 20대들은 제일 잘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철수 후보가 제일 잘했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점에서 제일 잘했느냐? 첫 번째 토론 규칙을 잘 지켰다. 네. 그러면서도 상대를 잘 고객해서
상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겠다. 그러면서 부드러우면서도 또 단호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네. 20대 남자 또 20대 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토론은 굉장히 격조 있는 그런 토론이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요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불리한 주제가 나올 때는 좀 말이 끊기는 네. 그런 모습이 많았고 또 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발성이 많았고 또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마이너스 포인트다라고 지적을 네. 했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칙을 안 지켰다. 감정이 너무 드러났다. 그리고 언성을 너무 높였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당 평가는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뭐 보나마나 각자 잘했다고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각 당의 평가는 뭐 말씀드린 특별한 건 뻔할 뻔짜니까 네. 넘어갈까 좀 하는데 네. 뭐 특별한 거 하나만 짚어주세요. 특별한 거 하나요? 특별한 거 하나 그러면 이제 정의당 얘기하죠. 네. 네네. 정의당에서는 룰을 바꿔야 된다. 아.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도권 토론하면요 한 9분 정도 주어지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반드시 2사람 이상에게 질문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9분에서 한 8분 쓰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 한 30초 쓰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배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심상정 후보가 배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심상정 후보는 멍하니 혼자 서 있었다. 그래서 이 토론의 주도권 토론 규정을 바꿔야 된다. 모두에게 질문하는 걸로 바꾸자. 뭐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것도 오늘 하루 종일 좀 뉴스가 됐던 부분인데 네. TV 토론 끝나자마자 백브리핑 같이 그렇죠. 뭐 오늘 소감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못다한 얘기를 다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윤석열 후보만 그 자리에 안 갔어요. 이거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백브리핑 4명 중에 누가 빠졌을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사가 벌써 답을 나왔습니다. 말씀을 교수님. 하셔버리는데 오늘 뭐 시청자분들도 김재원 알고 의원도 계실 거라고.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침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설마 제가 그렇군요. 그것도 모른 채 여기 들어왔겠습니까? 그렇군요. 너무 오픈된 그런 네. 소식이군요. 원래는요 이게 기자들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네. 후보들끼리는 뭐 서로 합의가 됐다 안 했다 논란이 많지만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끝난 다음에 소감을 밝히기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윤석열 후보만 소감을 안 밝히고 가버렸어요. 그럼 질문. 윤석열 후보는 왜 가버렸을까요? 토론을 아무래도 하고 나서 못했다. 기분이 좀 안 좋았나요? 네. 라고 공식 판단- 논평이 나온 건 있나요? 당에서? 공식 김재원 논평은 의원은 안 얘기를 나왔고 하고 있- 네. 뭐 꼭 해야 되는 그쪽 건 입장에서는 아니었다. 뭐 뭐 합의한 건 이렇게. 아니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네. 해명성의 입장이 나왔는데 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것도 후보 입장에서 시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험을 치른 수험생 입장에서는 야 내가 시험 잘 쳤다 못 쳤다 이런 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유세 현장을 가면 유명한 게 뭡니까? 어퍼컷 네. 다 하면서 요즘 뭐 얼마 전에 뭐 어퍼컷과 발차기의 향연이죠. 네, 양후보가. 어퍼컷이 나오니까 이제 발차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퍼컷 하면서 막 온몸으로 유세 자신감 보이니까 네. 또 민주당에서는 공격을 했잖아요. 네. 아니 열차에서 구두발 올려놓고 경련 때문에 올렸다면서 너무 건강하네요.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갔어요. 아무래도 네. 집중타를 맞으면서 네.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윤석열 후보 속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네네. 다 후보들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또 한 명의 소감만 제가 소개를 하면 네네. 안철수 후보 뭐라고 그랬어요? 야 플랫폼 사업하고 데이터 산업 이 개념도 잘 모르더라. 내가 가장 실망한 후보가 윤석열 후보였다. 이렇게 따끔하게 꼬집었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이 백브리핑 안 하고 그냥 가신 것하고 좀 연관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것이 배정호의 생각입니다. 네. 확실히 오늘- 배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시니까 채팅창도 이 소통을 하기 좀 어려운 채팅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소통해 주시죠. 네, 배정호의 그러니까- 생각이니까 저는 네. 방어가 다 돼 있습니다. 발차기는 코로나 박살내겠다는 퍼포먼스라고 하셨고 네. 어퍼컷은요? 그 얘기는 없습니다. 네. 어퍼컷 지금 얘기, 이제 어퍼컷에 민감한 대한 얘기들이 자꾸 올라가고 뭐 있습니다. 느낌도 네. 발차기는요 이렇게 주시고요. 붙여놨어요. 네. 코로나 위기 격파 또 하나는 소상공인 고통 격파 네. 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고 거기다가 또 본인이 붙여놔서 하나 더 정책
공약 부단 네. 이렇게 또 네. 이재명 후보가 홍보를 했습니다. 한이님 최대한 절제된 댓글만 읽어주시네. 당연합니다. 방송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재밌는 것도 읽어주세요. 예예. 네. 예민한 거는 안 읽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일화 결렬 그 직후에 토론회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당 인사들은 토론회 끝난 뒤에도 단일화가 될 거다. 아니다. 이제 안 된다. 말이 나뉘어요. 어제 토론회 때 두 사람이 말이 오간 걸 보면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해야만이 정답을 볼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단일화 하면은요. 야권 단일화만 생각하거든요. 네. 윤석열, 안철수. 근데 이거는 이미 물 건너 갔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선택지는 애초에 세 가지였어요. 그게 무슨 네. 얘기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독자 완주 또는 윤석열과의 단일화 또는 이재명과의 단일화. 근데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남은 거예요. 하나가 날아갔으니까.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독자 완주.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거든요. 근데 독자 완주가 좀 만만치 않아요. 왜냐? 독자 완주를 하려면은 일단 돈이요. 법정 선거 비용이 500억이 넘습니다. 이걸 다 던져야 되는데 10% 이상 넘으면 50%를 돌려받고요. 그렇죠. 15% 이상 넘으면 100%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10% 미만이면 하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이 좀 요소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요. 안철수 후보가요. 법정 토론 광고 또 라디오 광고가 있습니다. 이걸 최대 44회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신청을 했어요. 그 돈만 100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하나도 투자 안 하고 레이스를 완주한다 그러면 한 5% 정도밖에 못 얻거든요. 그럼 정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명분만 주어지고 또 실리까지도 주어진다면은 이재명 후보하고의 충분히 단일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TV 토론을 유심히 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러브콜을 던졌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요? 선을 안 긋습니다. 화답을 예산 했습니다. 관련 그 팻말도 가지고 나오고. 그거는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자기의 존재감, 대통령 감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50대 50. 독자 완주도 할 수 시간이 있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0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장동 이슈를 놓고도 어제 정말 이 이슈를 갖고 이렇게 진짜 정면 충돌한 게 어제 사실 처음이 아니었나 어제 싶었는데. 대장동 네. 토론은요. 이재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윤석열 후보가 코너에 몰렸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패널까지 준비해가지고 썼어요. 거기 내용이 보면은 이제 김만배 녹취록 내용이 달렸는데 윤석열 영장 들고 나오면 죽는다. 그리고 또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네. 그래 내가 가진 카드 까면은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김만배 그리고 이쪽에 일당하고 깊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네. 라는 걸 굉장히 부각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거기 녹취록 보면 이재명 게이트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 나온다고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후보직 사퇴합니다. 만약에 사실과 다르면 이렇게 하니까 좀 꽁무니 빼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거기다 지금 최근에 또 대장동 구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 대장동 구분은 이재명이다라고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이 매우 때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장동 구분은 현직 대법관 조모 씨 네, 네. 나왔잖아요. 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대선 마지막까지 큰 쟁점이 계속될 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3분 삼 분 남았습니다. 30초 마지막으로 제가 정도 남아 있는데 하나만 더 앞으로 두세 개는 여쭤볼게요.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네. 예전 선거 같으면 배우자들이 뭐 대중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고 이래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배우자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공개 행보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요 이 배우자들이요 안 나온 것은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나온 이유 다 알잖아. 왜냐? 나오면 손해니까. 왜 손해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본인들도 알고 깎아먹는 있고 거군요. 캠프도 네. 알고 있어요. 네. 실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동아일보에서 했더니 나오는 게 좋겠다는 한 25 정도. 네. 안 나오는 게 좋겠다. 44. 네. 그리고 주부들은 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네. 50% 이상이 안 나오는 게 좋겠다. 그럼 네. 이 두 분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음. 재밌는 게요. 김건희 씨는 누구를 주로 만나느냐? 종교 지도자들을 주로 네. 만납니다. 또 김혜경 씨는 누구를 만나느냐? 종교 지도자들을 주로 만납니다. 왜 그러면 똑같은 대상을 만날까? 그러면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는 무속, 주술하고 관련된 그런 여인입니다. 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 만나고 또 김건희 씨는 아닙니다. 네.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또 부각하기 위해서 네.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분 남았으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정말 준비해 오신 거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좋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살짝 질문을 좀 주세요. 들어봐 주세요.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 마무리를 코너는 해야 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언젠가 네. 한번 이거 공개해야 돼요. 네.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네. 예, 감사드리고 판세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1분 40초 남았기 오늘 때문에 큐시트 산책을 잠깐 짧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다 죄송합니다만 됐네요. 마지막 다음 질문 주에 없어도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 TV 토론 2차례 남았는데 네네네 이게 마무리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중대 변수가 되고요. 네. 후보 단위라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네. 이 방송을 계속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호의 정치수다였고요. 8초 후에 오늘 큐시트 보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트 네. 산책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빌로바 TV님, 지영은 누나 전전긍긍. 자, 시간을 늘려요. 아까도 지영은 기자 좀 있으면 랩할 것이다. 네, 랩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훑어보겠습니다. 낮에 나온 뉴스에 대한 뭐 깊이 있는 해설 기사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파병 지시 소식입니다. 이게 오늘 뉴스데스크 톱입니다. 네. 근데 푸틴이 뭐 파병 지시를 내렸다 이걸로 끝나면 뉴스데스크가 아니죠. 도대체 러시아군의 공격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푸틴은 왜 이러는가? 왜 이 지역인가? 아니면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 외교적인 해결은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심층적인 기획 기사가 오늘 6꼭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개요. 네, 특파원 연결하고요. 외교안보 전문 기자인 권희진 기자도 출연합니다. 네. 뭐 고갱이까지 파고드는 심층 뉴스. 오늘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아주 속속들이 파헤치는 기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뉴스데스크 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이제 10초 남았는데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시 기준 11만 3,323명입니다. 이 당일 1 확진자 11만 명 넘은 거는 6시 기준이 아니라 사상 처음입니다. 코로나 소식도 뉴스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확진자 수가 벌써 네, 이제 걱정이네요. 본방 시작할 시간이 넘었는데요. 바람잡이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뉴스데스크 본방 사수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은 더 나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